홍콩이 97년도 중국으로 이제 반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홍콩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들, 97년도부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이해가 돼야지 지금의 어떤 시위와 또 중국의 홍콩에 바라보는 인식과 또 홍콩이 중국을 대하는 이해를 그 인식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7년도 홍콩 7월 1일 날 중국이 이제 반환이 됐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천안문 광장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생기죠. 이 천안문 사태가 1989년도 5월 달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홍콩과 대만의 그 민주화 운동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홍콩과 대만의 반중국 세력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보면은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뭐냐면 홍콩 민주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탈중국하는 그리고 반중국 민주파 여기에 이제 얼라이언스가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화 아니 그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지가 이제 97년이니까 지금 이제 24년, 23년째죠. 23년째. 그러니까 지금 홍콩 시위가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지금의 홍콩 시위는 중국의 본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89년도에 이미 민주화 시위를 천안문에서 했는데 그때 강경 진압을 했죠. 그때 홍콩과 대만에는 반중국 시위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파들이 결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두 가지 체제 일국 양제를 이미 중국 안에서도 시행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금의 어떤 시위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을 시키지는 못해요. 오히려 지금 중국 본토인들은 홍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습니다. 홍콩인들 너희들도 중국 사람 맞는데 결국은 하나의 중국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영국 대사관 가가지고 영주권을 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홍콩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어차피 이제 97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천안문 사건으로 이 중국에 대한 중국화 민주화 운동을 이때 시작했고 97년도에 그 중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95년도에 이미 중국에서 패튼 총독이라고 있습니다. 패튼. 이 마지막 총독인데 패튼 장군이 있죠. 이제 패튼 대전차 그래가지고 패튼 그 영국의 장군인데 패튼 총독이 95년도에 이미 그 직선제에 의한 홍콩인들에 의한 홍콩 그 직선제에 의한 그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그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이다 해가지고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그래서 결국은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중국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홍콩에서 반중국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이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호야방이랑 조자양이 조자양이 그때 총리였는데 조자양이 등소평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야방이 89년도에 죽고요. 그리고 조자양이 자오지양 89년도에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이 등소평으로부터 이제
수출을 당하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 상하이에서 이 장택민, 장쩌민을 강경파 장쩌민을 데려옵니다. 장쩌민이 90년에 등소평 이후에 이제 그 서기가 되는 겁니다. 당 서기가. 그래서 이 97년도까지 그 장쩌민이 그 영향력 속에서 홍콩은 어떻게 보면은 걱정 반 기대 반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천안문 사태 때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중국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홍콩은 아직까지 지금 합병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 분리의 일국 양제 시대에, 일국 양제죠. 일국 양제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보다 양제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국 양제에서 일국 양제의 균형으로 가다가 이제 일국 우월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일국 양제예요.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을 했어요. 아, 얘네들이 진짜 일국 양제 맞구나. 참견하지 마. 우리랑 너희랑 지금 시스템이 달라. 그래서 중국이 우리 97년도에 중국에게 반환된다 하더라도 이 일국 양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홍콩은 안심을 했었어요. 안심을. 그러니까 이 홍콩은 식민주의 시대, 그러니까 영국 총독에 의한 어떻게 보면 총독 혼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에서 홍콩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죠.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고 경제 자유주의 경제에 익숙해진 뿐만 아니라 총독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민주화 경험이 없자고 그랬죠. 예, 민주적인 제도가 없어요. 총독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적인 제도가 아닌 비민주적인 그런 식민지 그 시스템에서도 하나 불만이 없었어요. 불편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오히려 더 자유스러웠습니다. 일반 어떤 민주적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도 우리가 큰 불편을 누리진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국이 하나 또 주장한 게 뭐냐면 항일, 치항이라고 했어요. 항인 치항. 그러니까 이 중국 그 홍콩을 한자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어로 그 샹강 여기 있거든요. 중국말로 이게 샹강으로 읽어요. 샹강. 샹는 치항 이렇게 샹는 치샹 해가지고 향인 치항, 향인 치항. 그래서 홍콩인이 이 홍콩을 다스린다. 이게 중국이 내세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홍콩인들에 의해서 97년도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다스려라, 자치기관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장관 그리고 행정장관을 뽑고 중국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 홍콩 사람에 의해서 행정장관을 뽑고 그리고 동시에 그 직능 대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의회 비슷한 그런 기관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처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바뀌어지죠. 입법부 직능 대표제가 이제 친중 정부, 친기업 엘리트를 대변하는 그런 기구, 그리고 행정장관을 보조하는 기구로 이제 점점 바뀌어지게 되죠. 그 바뀌어지는 이유는 그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거대화되고 경제, 과학, 산업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압도하는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홍콩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그 97년도 때는 홍콩의 GDP가 18%라고 그랬죠. 중국 전체에서. 근데 지금은 GDP가 중국 전체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선전보다 GDP가 이제 낮게 나왔어요. 홍콩이.
선전이 좀 더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선전이 훨씬 더 세련된 도시. 지금 홍콩은 그 빈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빈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노점상들로 많이 앉아 있었어요. 특히 2016년도에 몽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보면 홍콩 섬이 있고 밑에 센트럴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침사추이 그쪽 몽콕 그러면 쭉 이제 그 위쪽 지방을 이제 크게 신계라고 부르는데 그 몽콕 지역의 그 홍콩인들 본토 홍콩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노점을 하는데 홍콩 경찰이 이제 철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노점상으로 쫓겨났겠어요. 근데 대륙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먹고 뭐 대륙인들 때문에 이제 그들은 먹고 사는데 이제 그 철거를 하는 홍콩 경찰 강경 진압을 통해서 2016년도에 사실은 또 한 번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들이 지금 97년도부터 계속 쌓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89년도까지는 천안문 때 우리가 이거 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국양제로 뭐 중국도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의 생각과 홍콩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특히 이제 97년도 그때 반환 이후에 97년도 말에 IMF 사태가 터집니다. 그 IMF 사태가 터진 그 영향이 홍콩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그 행정장관이 퉁치와 때인데 그때 이제 IMF가 터지고 그리고 98년도 7월 달인가 이때 이제 신공항이 생기는데 그때도 이제 막 그 화물 터미널이며 막 전산이 막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 홍콩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사회가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부동산 물가는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IMF 때 주식이 폭락해요. 그래서 홍콩은 이제 7,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중반까지도 고속 성장을 달리던 이 홍콩이 이제 처음으로 IMF의 타격과 동시에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좀 혼란이 첫 번째로 오는 게 바로 IMF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제 퉁치와 이제 시대인데 퉁치와는 홍콩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자기도 홍콩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관대하지만 이걸 중국과 홍콩이 부딪힐 때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퉁치와였어요. 근데 이 퉁치와 시대 때 서민층이 빈곤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양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반환 이후부터 홍콩이 옛날의 홍콩이 아니라 이제 양극화되게 되는 홍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홍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0년도 후반, 2000년도 이제 초반,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제 시위를 벌이죠. 홍콩 기본법 23조에 그 국가와 전복 세력을 도모하고 국가 반역하는 자들에게 30년 이상형을 내리는 그 홍콩 기본법 23조를 채택하려고 할 때 그때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50만 명이 동원했는데 그 이전에 파른궁이라고 있어요. 파른궁. 잘 아실 거예요. 파른궁. 이 파른궁들이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자기 파른궁을 반 국가 세력으로 규탄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이 파른궁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요. 생체 실험까지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런던에서 파른궁들이 계속해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탄압한다고 국가에서 그때가 2000년도, 2001년도 그랬는데 이 파룬궁들이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홍콩으로.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깝고 그리고 일국 양제가 돼 있고 중국의 그 정부군들이 소를 쓰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국가 반역의 잠재적인 기지 가능성을 홍콩에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놔요. 파룬궁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홍콩이 파룬궁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이 도피처가 되니까 중국이 이제 홍콩을 국가 반역의 잠재적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2003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역시 퉁치화 시대였어요. 퉁치화 시대. 근데 퉁치화가 이것들을 중국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유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진핑 측근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 퉁치화가 이제 그거를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중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행정장관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적인 통치를 그 후견인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파룬궁이나 또 천안문 사태 추모 물결들이 홍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3년도에 또 국보법 시위를 했고요. 그 2003년도에도 이제 7월 1일 날 했는데 7월 1일 날 하는 이유는 바로 7월 1일 날 97년도 7월 1일 날 중국으로 반환됐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행정장관도 7월 1일 날 임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04년도부터는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국가 주석이 되는데 후진타오는 과학적인 발전관을 얘기해서 후진타오는 과학적 국가를 만들겠다. 칭화대 공대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조화사회를 얘기했어. 조화사회라는 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별이 갈라지니까 이것들을 좀 균형 있게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마카오나 홍콩에 와서 이 자치에 대한 것들은 중국이 결정하고 그리고 일국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후진타오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후진타오 이제 이후에 그 홍콩의 행정장관으로 된 사람 2대 행정장관이 바로 도널드 창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널드 창에서 이제 헬리탕으로 좀 갔다가 렁춘이로 갔다가 요게 좀 복잡해요. 지금 캐리람이 5대 그 행정장관인데 그 사람은 이제 5명까지 있었어요. 헬리탕. 근데 헬리탕을 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있죠. 최규하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후에 이제 국무총리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 장군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협박 당하고 스스로 물러났죠. 그러니까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하냐 마냐 그것처럼 헬리탕도 그랬어요. 헬리탕은 나중에 이제 렁춘인과의 대결을 할 때 헬리탕은 이제 홍콩 정책의 이익을 반영하는 홍콩 엘리트들이 정폭을 지지했던 사람이 헬리탕이었고 그리고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와 그리고 빈부격차 이것들을 잘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렁춘이 둘이 대결해가지고 렁춘이 이겼는데 헬리탕은 이제 자택의 불법 증축 그리고 내연녀 폭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락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렁춘잉 이후에 렁춘잉이 2014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지금의 캐리람 장관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되죠. 그 퉁치화가 97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행정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도널드 창이 하는데 이 도널드 창이라는 사람은 홍콩 그 영국 시대 관료 출신이에요. 그 총독 밑에서 관료를 쭉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재벌 엘리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관여를 하니까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으로 내가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도 하고 홍콩을 위한 강한 정부를 만들려고도 했는데, 왜냐면 그 전때 이제 퉁치와의 실패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뭔지를 잘 알고, 자기가 홍콩에서 관료로 오래 있었고 홍콩 사람이니까. 근데 중국이 원하는 것도 잘 아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하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도널드 창은 선전과 경제 통합을 이제 원해서 선전의 인구가 지금 이제 1000만은 넘었고 홍콩은 740만이고, 그래서 합쳐서 거의 이제 1700만이 넘는 1800만에 가까운 그런 도시 경제 통합과 그런 인구 도시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도널드 창이에요. 근데 홍콩 사람들이 뭐 반대에 부딪혔죠. 그리고 또한 그 강주아오 대교라고, 강주아오 대교가 있습니다. 강주아오 대교를 이제 도널드 창 때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 강주아오 대교가 2년 전인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홍콩 공항에 딱 내리시면요, 홍콩 공항에서 버스 타고 이 강주아오 대교를 통해서 마카오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공항에서 홍콩 시내로 가는 것은 한 50분, 넉넉 잡고는 1시간이 걸립니다. 러시아어에는 1시간이 넘고 한 50분 정도 걸리고 45분, 50분 걸리고, 이 마카오로 갈 때는 홍콩 공항에서 40분이면 가요. 이 강주아오 대교는 그 길이가 세계에서 최고 긴 다리인데, 바다로 놓인 다리인데 55km라고 해요. 55km. 굉장히 길죠. 이 강주아오가 뭐냐면 무슨 때문에 강이 바로 샹강의, 홍콩을 얘기하는 샹강의 강이에요. 샹강, 홍콩. 주가 바로 주하이라고, 마카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해, 한글로 한자로는 주해인데 주하이, 주, 그리고 오는 마카오의 오. 그래서 강주아오 대교예요. 이때 강주아오 대교 이제 개통식 때 시진핑이 직접 왔죠. 직접 온 이유가 있죠. 이제 홍콩과 마카오와 중국은 하나다. 샹강과 주하이, 중국과 마카오는 우리가 다 하나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왔죠. 홍콩 행정장관도 다 오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창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의 모두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게 지지를 잃었습니다. 중국에게도 버림받고 홍콩에게도 이제 지지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홍콩에. 그러니까 중산층이 빈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층민이. 그리고 대륙 중국인들 부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우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도널드 창에 대한 불만, 왜 홍콩인들을 대변하지 않느냐, 왜 중국 경제에 이렇게 의존해야 되고 왜 친중화 현상에 이렇게 침묵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반발을 했고, 동시에 재벌 엘리트들과는 뭐 관계가 깊으니까 도널드 창에게 중국 자본을 더 끌어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있고 중국인들이 홍콩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너를 밀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부가 바로 도널드 창 정부가 돼요. 그러니까 도널드 창이 사실 분배도 잘하려고 그랬거든요. 분배도 잘하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것에 따른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재계 엘리트가 더욱더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또 부자, 그 중산층이 하는 반부자에 대한 정서가 더욱더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장관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뽑은 사람마다 더 약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콩 장관의 리더십을 믿고 통치를 맡겼는데, 맡기는 사람마다 이제 리더십과 정치적인 문제, 불만, 이것들을 다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게 일국양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홍콩에 중국과 홍콩을 왔다 갔다 연결하는 것이 바로 행정장관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대변을 하면서 홍콩 사람까지 대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것과 홍콩인들이 원하는 것, 또 홍콩 재벌이 원하는 것과 정재계 엘리트 원하는 것과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가 원하는 것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점점 더 중국은 양제에서 이제 일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홍콩은 이제 반발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2012년도에 중국인들을 이제 홍콩인들이 메뚜기로 폄하를 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성경에도 메뚜기가 나오지만 메뚜기는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중국인들 한번 떴다 하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07년도 이때 멜라닌 분유 파동 때 제가 첫 번째 강의도 얘기했지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그 분유들을 쓸어가니까 홍콩인들의 그 분유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들이죠. 쇼핑을 하러 오면은 뭐 다 쓸어가고요. 특히 2012년도에는 차로 중국인들이 홍콩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반발했어요. 왜 중국 사람들 신호 안 지키거든요. 교통법규라는 게 없습니다. 잘. 뭐 지금은 이제 관시에서 법치로 좀 간다고 하지만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선전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선전에는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지만 그 후젠성이나 뭐 후젠성뿐만 아니라 뭐 중국 각지에서 차를 몰고 홍콩으로 구경 가자, 쇼핑 가자. 홍콩이 이제 먹는 건 싸거든요. 중국보다 더 싸요. 중국은 오히려 비쌉니다. 홍콩은요 식당이 굉장히 싸요. 왜? 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극빈 그 서민의 그 한 달 벌이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시급이 우리나라는 8,300원인가 8,600원인가 그렇죠. 근데 홍콩은 6,000원이 안 됩니다. 1시간 시급이. 근데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홍콩보다 두 번째로 비싼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데가 뉴욕인데 뉴욕보다 약 27%가 비싼 게 홍콩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US 달러로 3,700달러 정도 된대요. 그게 이제 하나로 따지면 444만 원인데 그 월세 평균이 444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동네예요. 그런데 월세가 444만 원 평균을 내야 되는데 시급은 6,000원밖에 안 돼요. 6,000원이 좀 안 됩니다. 5,800 얼마예요. 그리고 한 달에 거의 뭐 극빈층들은 한 50만 원을 추정하는데 극빈층들이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운 거예요. 홍콩 인구의 8%. 그 50만 명 정도가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제 도널드 창 이후에 이제 렁추닝도 이제 그 선배들의 실패를 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하죠.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행정장관이. 렁추닝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헨리탕은 홍콩 정재계 이익을 원했고 그들이 밀어줬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 렁추닝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렁추닝이 한 것들이 뭐냐면 홍콩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제 일국 쪽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유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그 식민지 시대 영국의 유물들을 다 부수고 이제 중국 일국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그런 렁추닝 시대 때 극렬한 시위를 하게 돼요. 특히 2014년도 우산 시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2014년 8월 31일 날 행정장관 선거와 그리고 입법부 직능 대표제 이것들을 예전처럼 그대로 유지하겠다. 왜냐면 2007년도에 홍콩을 이제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직접 선거로 행정장관을 뽑고 그리고 입법위원 그 선거를 이제 우리의 대표가 아닌 중국의 대표가 아닌 홍콩의 대표로 이제 뽑겠다. 이 약속들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죠. 그래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타페리가 뭐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는 아닌데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마카오도 가고 홍콩 섬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 값도 싸고 근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본토인들은 그게 반대했죠. 왜 이걸 철거하려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자유주의, 자유무역 이런 개념들 이거에 젖어있는 향수가 젖어있는 홍콩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추억, 홍콩에 대한 과거의 추억까지 다 중국에서는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의 추억.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한다던가 아니 우리말을 못쓰게 한다던가 그것처럼 과거의 추억이 있잖아요. 내가 자고 먹고 그리고 생활했던 곳 그리고 거기를 들렸던 곳 이것들을 그 식민지 시대니까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홍콩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중국 운동과 동시에 반중국 운동이 어떤 운동이 되냐면 지역 보존 운동이 됩니다. 지역 보존 운동. 우리의 지역, 옛날의 지역의 유물들을 이제 보존하자. 그러면서 홍콩의 정체성 운동이 되고요. 반대륙화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그 홍콩 시민들은 주장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2019년도의 시위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몽콕 지역에도 시위를 했다고 그랬죠.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고, 특히 이제 시진핑 시대, 2010년 10월달 이후부터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진핑 시대 때는 반부패와 중국몽, 그러니까 여기 과학과 조화 이거를 했지만 이제 이런 중국이 거대화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뭐 원래 많이 부패했지만 그 부패를 막고자 반부패 운동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충칭의 뭐 저기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보시라이도 감옥에다 가둬놓고, 근데 그 감옥에다 갖다 놓은 그 시진핑 자체가 부패한 사람이거든요. 시진핑도 여러 가지 부패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추려고 하다가 홍콩에 있는 코즈웨이 베이 그 출판사 5명이 이제 사라졌죠. 말씀드렸듯이 일강에 그것처럼 자기에 대한 부패는 이제 싹 차단을 하고 다른 사람, 자기의 정치적인 그 라이벌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도 악랄한 사람이에요. 아베, 김정은, 시진핑, 트럼프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너무 뒤가 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반부패, 중국몽, 안보, 경제 대국화를 더 추구했어요. 특히 군사 대국화. 거기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은 대만과 마카오, 홍콩 이게 같이 연결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소수 부족들, 특히 소수 부족들에게 반발하는 것이 종교가 다른 특수한 이슬람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지역 이거를 시진핑 때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한 4, 5년 전에 테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도시 역마다 그 이슬람 폭탄 테러가 많았어요. 요즘엔 좀 덜한데.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티벳은 예전부터 이제 격렬한 시위가 많이 있었고, 그 홍콩까지 문제, 마카오, 대만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1등 국가로 가려고 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합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홍콩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퉁치와 도널드 창, 렁추닝, 지금 캐리람까지 이 사람들은 중국과 홍콩을 왔다 갔다 하지만 처음에 퉁치와와 그리고 도널드 창은 그걸 조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이익, 홍콩의 이익들을 서로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충돌할 때 서로에게 이제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중국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렁추닝 캐리람부터는 강경 대응하는, 중국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제 행정장관을 앉히게 되는 거죠. 그 캐리람 이후에는 더 강경한 중국에 충성하는 친중파 엘리트가 물론 또 행정장관이 되겠죠. 그거를 중국 사람들, 특히 홍콩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위를 멈추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중국 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부터 이제 반중국 세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 뭐 무디스, 뭐 골드만삭스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콩이 AA 플러스에서 AA로 격하가 됐어요. 근데 중국은 A 플러스거든요. A 플러스보다는 위인데 한 단계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을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홍콩이 그 신용도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면은 지금 홍콩의 재산, 그 해외 자본이 투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시위 때문에. 그 홍콩의 그 금융 기업들이 안정성이 점점 약화됐어요. 홍콩은 GDP 그 성장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올해는 0%라고 보고 내년에는 1.2%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성장률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면 성장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1.2%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뭐 중국도 뭐 한 5%, 4%, 중국이 뭐 5%, 6%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실질적인 성장률은 한 1, 2%라고 보면 돼요. 2, 3%, 많아 2%, 3%. 근데 홍콩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특히 홍콩은 국제 모든 자본들이 모이는 그 거대 시장이잖아요.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근데 그 명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죠. 그 홍콩의 전체 그 주식 그 시가총액이 미화로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4조 달러. 4조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는 4,800조 원입니다. 4,800조예요. 어마어마한 주식에 여기에 4,800조가 홍콩에 다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 그런데 이 시위, 특히 2019년도 시위 시작한 후에 얼마가 빠져나가면 6천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6천억 달러. 이게 724조가 빠져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싱가포르,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특히 싱가포르로 많이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같은 중국어권이고 중국어 통하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싱가포르에 투자했기 때문에 홍콩 돈이 싱가포르로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홍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홍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해도 비싸죠. 근데 하락하게 되면 이제 홍콩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국 재벌들, 홍콩 재벌들, 해외 재벌들이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하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보수가 얘기하는 낙수 효과라고 있죠. 낙수 효과. 위에서 잘 벌면은 이렇게 밑에 애들이 좀 먹고 산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산다. 큰 아들이 잘나면은 둘째, 셋째는 조금씩 큰 아들 덕 본다. 그것처럼 낙수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빈민들은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똑같거든요. 비싸니까. 오히려 홍콩이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관광도 지금 안 가요. 이 시위 후에 40%가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특히 중산층에서 2014년도 우산 시위 때도 이 시위의 피곤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시위하면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못 살게 돼 하면서 그 시위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중산층에서. 그것처럼 그런 중산층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물론 뭐 리카싱 같은 이런 재벌들은 뭐 처음부터 이게 친중을 표방하고, 그들은 이제 홍콩 투자자들,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자본들을 지키고 그것들의 유익을 보니까 이 시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했죠. 뭐 송환법 철회 이런 것도 자기들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중과 반중이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지금 송환법을 폐기는 안 하고 철회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철회라는 것은 왜 철회를 했냐면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을 대결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볼 수 있어요. 철회 발표를 안 했으면요, 계속 반중 세력이 더 우위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철회를 한 후에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철회한다고 했잖아. 그런 목소리가 이제 그 안에서, 홍콩 안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중국 사람들이 분개하는 건 뭐냐면, 이 홍콩 사람들이 영국 대사관 가가지고 우리는 영국 사람이다. 영국 영주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반중 세력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역할을 이 철회를 통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친중과 반중이 서로 싸워요. 경찰이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친중과 반중이 대치를 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시위가. 이 시위가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벌들과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경제계, 특히 엘리트들이 계속 시위를 멈추도록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벌들, 특히 중국 재벌도 마찬가지고 홍콩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이 홍콩 자체가 해외 자본 유입과 그리고 자기의 자본들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조세 피난처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 홍콩이 사실 사라지게 되고 중국에서도 홍콩을 포기할 용의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완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세, 피난처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투자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벌들, 홍콩 재벌, 중국 재벌, 그리고 해외 모든 재벌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극빈층들은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홍콩이 2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68평에서 생활을 합니다. 1.68평. 정말 작은 방에서 고시원이죠. 고시원에서 2명이 생활해요. 심지어는 3명까지 생활해요. 그런 지금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저소득층. 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홍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저소득층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중산층을 살려놔야 되는데, 이 시위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에요. 특히 어린 학생들과. 홍콩에 미래가 없다. 이제 중국으로 다 편입됐다. 광동어도 못 쓰고 이제 영어도 못 쓰고 중국말만 쓰라고 한다.
먹고 살긴 더 힘들다. 이런 지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홍콩은 앞으로 뭐 처음 강의도 얘기했듯이 중국은 지금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차기 행정장관, 뭐 지금 캐리람이 더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차기 장관을 임명할 때 역시 친중국파로 하겠죠. 근데 좀 더 강경한 친중국파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제재와 무력 진압까지도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잠해졌을 때는 다시 일국 강화로 그 정책을 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홍콩인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왜요? 전 세계는 힘의 원리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홍콩은 돈이 빠지면 다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무슨 산업이 있어요? 아무 산업이 없잖아요. 홍콩은 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홍콩, 그 견고한 그 국제 금융도시 홍콩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못 살 때는 대만이 그 UN 상임이사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크니까 대만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한 국가는 대만과 수교를 못하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대만과 단교를 했잖아요. 그게 국제 질서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누구도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 중국이 망하게 되면, 중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 홍콩도 이제 독립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콩이 이런 시위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89년도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또 영국이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려고 했지만 중국이 그것을 거세게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고, 점점 일국 양제에서 일국으로 오는 이 단계 속에서 홍콩이 중국을 어떻게 저항을 했고, 중국은 홍콩을 어떻게 억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 사고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고 그 기사만 보고, 이런 홍콩에 시위된 것들 5분 정도로 정리하는 것, 이거 좋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좋지만 그냥 어떤 범죄인 인도 송환법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이 홍콩 문제를 잘못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홍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홍콩이 몰락해 갔습니다. 중국이 부상한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건과 다른 사건 사고를 볼 때,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것들은 그 본질에 맞도록 역사와 그리고 그 사건의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때, 그때도 본질이 더 보이고요. 뭐 기사나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